자, 오래 생활해 보셔서 살아와 보시면 알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펀드랑 ETF 주식도 저는 다 같이 운영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펀드, ETF, 주식은 뭐가 있어야 돼? 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부하다가 난 투자 안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조금 지식이 없더라도 나는 꾸준히 하겠어, 이러면 변액연금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펀드 변경하셔서 아까 보셨듯이 꾸준히 내시면, 꾸준히 납부하시면 수익은 나요. 네, 기간의 문제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워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겠죠. 뭐 통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폐 개혁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달러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거 예측하지 마시고요. 예측하지 말란 이유는 이겁니다. 물론 방향성은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달러는 좀 떨어질 확률은 있지만, 자, 언제 바로 위기 상황에 달러는 또 급격한 가치가 상승이 될 겁니다. 금과 비슷하죠. 예, 금과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위험합니까? 미국이 위험합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위험하겠죠. 그럼 저희는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요번에 달러 갑자기 올라서 굉장히 환차 이익을 보신 분들이 있죠. 저도 해외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서 해외 주식으로는 손실을 봤는데 환차 이익으로 커버한 경우가 있어요, 요번에. 그래서 달러 환율 갑자기 올라서 지난번 1240원대 그 이상 올라갔을 때 저도 해외 주식 일부 팔아서 원화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납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저는 넣고 싶은데 지금 목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월 넣으시는 게 있으시니까 매월 꾸준히 사세요. 높을 때도 사고 쌀 때도 사고 하면 여기에 수익 붙고 달러가 내 통장에 쌓여 갈 테니까 이런 것들로 활용하셔서 재테크 하시는 겁니다. 자, 변액연금 일시납은요, 수수료와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1월 30일 걸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자, 10년 기간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009년 9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딱 제가 수익을 내봤더니, 프루덴셜의 롱텀 밸류 주식형을 볼게요. 모든 펀드가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얘가 주력 펀드입니다. 이 회사 주력 펀드인데, 자, 135가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연 환산으로 매연이죠. 매년 단리로 13%, 복리로 8.72% 났다는 얘기예요. 상당하죠. 그래서 기준가를 해봤더니 1046으로 시작했던 게 2355까지 갔고요. 수익률로 보면 125%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가 100이니까 125가 더 붙은 거죠. 그럼 225가 됐겠죠. 자, 그리고 변액보험의 수수료, 이 운용보수를 볼게요. 펀드 운용보수는 상당히 저렴해요. 채권형은 0.465, 그 다음에 혼합형 0.574, 그리고 조금 높은 것들이 이 주식형 이런 것들이 0.765니까요. 자, ETF 보통 최근에 하는 ETF 수수료들이 이 정도 됩니다. 0.465 이 정도. 그러면 ETF가 수수료가 저렴해서 저희가 좋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변액도 운용보수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펀드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2.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내가 다 갖고 계신 게 좋아요. ETF도 하시고 펀드도 하시고 변액도 하시고 적금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 제가 되게 강조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할 때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격 대응만 하시면 돼요.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 더 많이 사놓고 주식 정리해서, 또 주식형 펀드, 변액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있는 자금들을 채권형으로 환매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고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주식으로 다시 옮겨 놓는 작업들만 하시면 되는 거죠. 주식은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은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라면 안 물어보시겠죠. 전 세계 GDP가, 자, 세계은행 통계로서 요거는 2019년도 자료죠.
87조 9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땐요. GDP, 전 세계 GDP가 결국은 전 세계 생산량이잖아요. 네, 국가 생산량을 통화량이 넘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더 많은 돈이 풀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나 웃도는 수준이고요.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풀린 자금들이 가계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금융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들을 다시 사버려서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결국은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량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를지는 뭐 지켜봐야 됩니다. 무역 수지 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론 좋은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유리한 영향을 생각을 갖고 계신, 전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불리한 전망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약달러가 더 우세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몇 번씩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반드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 금융에서 그래서 분산은 뭐 유일한 공짜 점심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어차피 1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건데 내가 이거를 은행에다만 넣냐, 적금에다만 넣냐, 펀드나 금도 사고 주식도 사고 이렇게 쪼개 넣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쪼개 놨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예, 중간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짜 점심이라고 월가에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승률이 높고요. 그러면 이건 결국 인덱스란 얘기거든요. 인덱스는 뭐예요? 바로 변액 펀드들이 인덱스 ETF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투자, 한 번 투자하시더라도 펀드만 잘 운영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성, 황금성들이, 자, 주식이나 이런 상품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부동산 2억 3억짜리 샀어요. 10억짜리 샀어요. 이거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내 ETF 팔면 D 플러스 2일에 들어오죠. 주식도 마찬가지 D 플러스 2일에 들어오고, 펀드는 보통 8일 걸리고요. 변액도 추가 중도 인출이나 뭐 환매 같은 거 하면, 해지하시면 D 플러스 2일, 3일 있으면 돈이 다 들어오니까 이런 거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황금성은 풍부하다, 유용하다. 그리고 중도 인출 쓰시면 중간에 해지 안 하고 돈을 쓰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주식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결국 금융시장이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노후소득은 필수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아실 것 같고요. 자, 저금리 현상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미국은 제로금리로 갔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상 초유의 0.75%에서 뭐 이런 거의 제로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다 맡기셔서 답이 없잖아요. 그걸 누구나 너무나 잘 아시고, 이번에 급락 상황에 왜 동학 개미 운동이 발생했나요? 이겁니다. IMF 구제 금융 당시에 한 번 폭락이 있었는데 이때 못 사셨어요. 왜?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터졌죠. 근데 이때도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셨다가 반등했을 때 바로 파셨죠. 왜? 불안하니까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 내면 다 팔았어요. 하지만 이건 더 위로 올라갔고요. 결국 승자는 누가 됐습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승리를 했죠. 근데 요번에 바뀐 거 뭐예요? 떨어졌는데 지금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끝까지 갖고 가세요. 끝까지 갖고 가시면 승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뭐 제가 관리해드리는 계좌들도, 그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도 다 플러스로 전환되셨어요. 그러니 이때부터는 다시 떨어지면 또 사면 됩니다. 왜? 현금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제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40% 현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면 충분하고,
오를 때까지 존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어차피 60세 때 제 자산을 만들고 제 시청자님들 자산을 그때 가서 크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투자를 유보해 두고 있는 겁니다. 40%만큼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다시 주식에 넣는다고 해도 당장 쓸 돈 아니니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시면 자 1121원이 18년도 7월 2일에 이 정도 갔네요. 이게 갑자기 1185까지 얼마 전에 19년도까지 갔죠.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250원대를 갔다가 지금 1227원 뭐 요런 때쯤 와 있어요. 결국은 계속 환율 상승했으니까 그때부터 달러 샀으면 괜찮았겠죠. 그럼 이거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보유 자체가 중요합니다. 달러는. 주식과 상관계수가 달러가 상당히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 달러가 보통 약세를 띱니다. 그리고 달러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과 상관계수가 달러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자산인 달러를 통해서 통화분산해 놓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테크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실 거 아니잖아요. 금도 사실 거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실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